보험사들의 약관은 대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삼성생명에서만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많은 걸까? 가족력 때문에 6개 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했던 제보자. 삼성생명에서만 전부 지급하지 않고 손해사정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소속은 삼성생명 서비스 손해사정, 삼성생명의 자회사입니다. 현행법상 이해관계자의 손해사정은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자회사는 허용됩니다. 3대 생명보험사의 손해사정은 100% 자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2016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박보경 씨. 수술 후 항암을 시작하자마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항암하고 부작용이 저한테는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뭐 1차, 2차, 8차까지 하면서 응급실 한 7번 실려가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항암하시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차라리 항암을 포기할까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니까 그럼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특히 박보경 씨처럼 부작용이 심한 경우 다음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이 필요합니다. 당시 박 씨의 국립암센터 주치의도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면역이 떨어지고 통증, 열창이 생겨 보존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본병 국립암센터에서 의사 선생님이 요양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그 소견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암하는 기간 동안에도 안 주더라고요. 납득할 수 없었던 박 씨. 정보 공개를 통해 입수한 서류에서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생명이 박보경 씨의 치료에 대한 의료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의가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니었다 판단한 겁니다. 일단 환자의 의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환자를 그동안 봐온 주치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자명합니다. 그 환자에 따라서 뭐 부작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랫동안 봐온 그 주치의가 이제 환자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가입자도 보험사도 약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별도의 흥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다 1차적으로는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삼성생명 쪽에서만 무조건 뭐 처음에는 뭐 28일 거를 주겠다 그러더니 33일 거를 주겠다. 이제 나중에는 66일 거까지 이제 그게 지급이 됐었던 거거든요.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의 평가는 공정할 수 있을까? 이게 2000년대는 사실 직접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회사를 만들든가 아니면 외주를 주는 시스템으로 2000년 IMF 이후에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사정인과 동시에 삼성생명의 자회사의 직원. 그러니까 자회사의 직원이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되는 거죠. 그 입장과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생명 서비스 손해사정사들은 보험금을 추산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을 전제로 한 삼성생명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너진 신뢰, 손해사정사들 역시 문제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해사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정성이라든지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 한국손해사정사에서도 이 손해사정사는 완전 독립해야 된다, 보험회사로부터. 독립을 해야지만 공정한 손해사정이 나오지 보험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라면 눈치 안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는 왜 이 불공정한 손해사정 업무에 금융감독원이 칼을 휘두르지 않았던 걸까요? 결국 금융감독원은 계속해서 직무를 유기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해온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이러한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암의 치료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치료 범위가 확대되면 보험료가 증가하고 보험사가 암보험 판매를 기피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금감원은 왜 보험사에 이토록 관대한 것일까? 특히 이제 지난 10년간 국내 보험사에 임원을 지낸 1,892명을 분석한 결과 외부 출신 임원 중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감독이나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나와서 일반 임원으로 스카우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보험 금사국 보험 감독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후배들이 이제 보험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관회부 차원에서 굉장히 쉽지 않겠죠. 금융감독원이 눈을 감은 사이 암 환자들이 거리로 나와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금융감독원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처음으로 분쟁 조정 기준을 만들고 매년 지급 공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를 수용하는 타 보험사와 달리 삼성생명은 일부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1등 생명보험사의 행보는 타 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에 가입한 암 환자. 금융감독원의 지급 공고를 삼성생명이 따르지 않자 한화생명까지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 삼성에서 보험금 지급했나요? 거기서 삼성 얘기가 왜 나와요? 금감원에서 같은 상황에 같은 기수, 같은 경비, 같은 경영으로 지급 권고가 나왔으면 그걸 청구해서 줘야 맞는 거지. 저희는 암 입원에 대해서 이번에 참 저희가 계속 분쟁이 전 사벌로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 눈치 봐야겠지. 소문이니까. 뭔가 투표에 의사 결정을 하면 거기에 분란이 계속 또 생기고. 그러니까 삼성 꼬문이라는 말이 우리 동네방네 하나 붙어 다니는 건 아시죠? 무슨 이게 뭐 담합도 아니고 제가 상사랑 통화를 했는데 삼성에서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분명히 말했어요. 삼성에서 주면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그럼 자기가 일 처리하겠다고. 삼성생명은 왜 금감원의 지급 공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일까? 저희 회사의 경우 2019년 이후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건은 대부분 요양병원 안배원비를 지급했지만 2018년에 이루어진 금감원의 지급 공고에는 필수 불가결한 치료를 벗어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게 암 입원 보험금 관련 기관 경고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입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와 믿음입니다. 삼성생명이 이제라도 명성에 걸맞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